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유상 및 무상 원조는 한국이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산업의 고도화 및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빈곤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상당한 연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의 행위자 및 역사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체제,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은 한국 외교부의 정의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또는 줄여서 개발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이전까지는 원조와 개발원조 또는 국제원조, 해외원조 등 유사한 의미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해당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빈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을 시도하며 다양한 개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전에 저개발 국가 혹은 개발도상 국가라는 이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통칭해서 개발도상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 한국의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인 ODA 코리아에 명시된 동기는 크게 정치 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상호 의존적 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적 동기를 살펴보면 지원을 하는 공여국과 협력 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등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 진영에서 각자의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개발협력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 협력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과거 냉전 시절이나 유럽의 어떤 식민지 국가들의 개발 협력 활동은 주로 이 정치 외교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동기입니다. 경제적 동기는 개발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 협력은 지양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 발전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인도주의적 동기입니다. 인도주의적 동기는 인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 가치 실현을 위해 절대빈곤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적 동기입니다. 국가와 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질병 확산,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등도 테러와 난민 사태와 같이 지구 전체의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여국들은 협력 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ODA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4가지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발재원, 그리고 특히 이 ODA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재원을 통해 측정이 되는데, 개발재원은 크게 ODA라 불리는 공적 개발 원조, 기타 공적 자금, 민간 자금의 흐름, 민간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공적 개발 원조, 즉 ODA입니다.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이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합니다. ODA는 크게 국가 대 국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자 원조, 국제기구의 분담금 및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다자 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원조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성격상 크게 무상 원조와 양허성 공공차관이 중심이 된 유상 원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A가 제공되는 성격에 따라서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성 원조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원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원조의 용도를 특정 개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거나 원조의 대상이 되는 물자의 품목, 사양, 규격 등을 제한하거나 마지막으로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국가나 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의 구속성 원조를 진행한다라고 본다면 A 국가는 B 국가에 이 원조를 병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자금 운용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 제품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입찰에 지원하는 기업을 특정 국가의 기업으로만 한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구속성 원조는 협력 대상국에 있어 수입 수요를 새로이 창출하거나 수입선을 대체하게 하며 공여국은 ODA에 따른 자금 유출을 협력 대상국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수입 수요를 통해 상쇄하게 됩니다. 구속성 원조는 협력 대상국의 독자적 투자 계획을 어렵게 하고 공여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선택을 제한하며 원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구속성 원조는 원조를 진행하는데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국가의 원조를 진행하면서 용도, 물품, 국가나 지역 등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양자간 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